네, 안녕하세요. 리치메이커입니다. 이 코스피가 3년 만에 장중 1900선을 내주면서 추가 급락에 대한 이 공포가 확산되었죠. 이미 빼신 분들은 다 빼셨겠지만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출렁이는 금융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먼저 구독, 좋아요 누르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무역 갈등, 그리고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서 미국과 중국 증시가 지금 크게 출렁거렸고 국내 주식과 외환 시장도 하루 종일 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. 이 장중 한때 1896까지 하락하기도 했던 코스피가 장중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로 3년 1개월여 만인데,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환율 전쟁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증시는 이 장중 한때 3% 넘게 폭락하기도 했고 한국 내 시장도 이 패닉 양상을 보였습니다. 근데 지금이 과연 저점일까요? 전날에도 코스피, 코스닥 등의 이 동반 급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1200선을 넘기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. 이 잇따른 대외 변수가 연일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,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이 북한마저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해서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죠. 이 연기금이 지금 지수 방어를 위해 유가 증권 시장에서 8년 만에 역대급 물량 매수에 나섰지만 이 증시 급락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 이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이날 하루에만 유가 증권 시장에서 5,207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죠. 이날 기관 전체 순 매수량이 7,355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 전체 매입분의 71%가량을 이 연기금이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. 이러한 악재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,438억 원, 3,142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연기금이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그나마 이 증시 지지판 역할을 한 격인데, 이날 연기금의 순매수량은 2011년 8월 9일 이날 이후로 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. 이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코스피가 6일 연속 2%에서 3%대 하락 행진을 이어가자 이 연기금이 등판해 주가 방어에 나선 바 있는데,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폭풍이 국내 증시를 강타해 국내 주가가 큰 타격을 입었던 시기죠. 이에 정부는 현재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나 공매도 규제 강화, 1일 가격 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중에서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 선택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갔다고 밝혔습니다. 어떤 대책을 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. 지금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0월에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기업들의 하루 자사주 매입 한도를 총 발행 주식의 1%에서 10%로 확대한 바 있는데, 이러한 비상조치가 다시 언급된 건 11년 만입니다. 국민연금의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용은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16.4%로 올해 목표인 18%에 아직은 미달해 있는 상태인데, 가뜩이나 지금 연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얼마나 이 금융시장의 지지대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?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 평가 금액이 감소했을 텐데, 목표치와 갭을 좀 더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.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 어두울까요? 역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. 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셀코리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, 일본의 경제 제재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1200선을 넘어섰죠.
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코스피는 1조 넘게 매도 행렬이 이어졌었습니다.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이 주목하는 종목은 어디일까요? 외국인이 하루 4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파는 장세에서 바로 삼성전기, 삼성 SDI, 호텔신라 등 삼성그룹 관련주입니다. 이 외국인이 삼성전기를 189억 원어치 순매수, 삼성 SDI와 호텔신라도 1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. 이 악재 속에서도 투자처를 찾는다면 5G나 폴더블 스마트폰 등 이 기술적 변화에 따른 하이엔드 이 부품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. 또 어디가 있을까요? 이 지난달 7월 8일에 분양가 상한제 추진 여파로 이 주가가 뚝 떨어졌던 건설사 주가 한번 볼까요? 이 코스피 200 건설지수가 14.69%로 하락을 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24.3%나 급락을 했었죠.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소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결국 신규 분양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때 매수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대형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현대건설 또한 주택 부분 이 목표 대비 76%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.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이 상승하면서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죠. 이 부동산과 같이 주식시장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금 급등하는 그런 잔파도는 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당신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.